음경 확대라는 거는 진짜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은 해봐요. 젊은 분 없을 것 같죠?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여성한테도 얼굴을 들기가 좀 약간 쪽팔린 거죠. 어떤 특정 수술 방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라운 비뇨의학과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용 원장입니다. 발기부전, 조루증, 음경만곡증 완전히 다른 질환이죠. 각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난 조루증 때문에 사정이 빠르다고 오시는 분, 발기가 잘 안 된다고 오시는 분, 음경이 휘었습니다 오시는 분 다른데 어떤 분들은 세 가지가 다 있는 분도 있고요. 세 개 중에 뭐 두 가지가 있는 분도 있고 내가 발기부전인지 조루증인지를 구분을 못하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경 상태를 수술 전에 확인하면서 음경만곡증이 있네요. 이걸 또 확인해서 또 그거를 같이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원인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발기부전이란 거는 쉽게 말하면 발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관계를 하려면 발기가 돼서 음경이 딱딱한 상태가 돼야 이제 성관계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발기력이 떨어지면서 중간에 강직도가 떨어지고 관계가 중단된다든지. 풀발기라고 하잖아요. 그 딱딱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그 딱딱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정을 하고 관계가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약간 우리가 흔한 표현을 좀 풀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발기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발기력을 회복을 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사정을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근데 보통 초기에는 시작부터 안 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관계 중에 강직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관계 중에 발기가 죽는 경우, 이런 경우로 많이 이제 오게 되시고, 정말 이제 심한 경우, 발기부전이 좀 심한 증상까지 오게 되면 아예 시작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네. 그러면 이게 좀 연령대, 네. 젊은 연령대에서도 이런 분들이 젊은 분 없을 것 같죠?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시작이 안 돼요. 또는 관계를 하다가 중간에 죽어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여성한테도 얼굴을 들기가 좀 약간 쪽팔린 거죠. 남자들이 또 인정을 잘 안 해요. 여자분이 너 발기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딱 들으면은 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여자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게 사실 좀 잘 얘기해야죠. 근데 그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충격 먹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몸에 큰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보다는. 근데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70대가 되셨어요. 그때 오시는 분들은 어떤 기저질환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네. 술만 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발기부전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도 일종의 발기부전은 맞죠. 발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술 먹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술 먹은 다음에는 안 되더라. 사실 그런 경우를 발기부전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죠. 그거는 남자라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관계를 하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발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감각을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는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발기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할까요? 괜찮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걸로 끝낼 수는 없어요. 이전에 실패한 과거력이 있어요. 중간에 풀렸어요. 사정을 못했어요. 발기가 안 돼서 관계 시작을 아예 못했어요. 그러면 그 상대자랑 또 나중에 관계를 할 때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심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을 가지면 당연히 안 돼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발기부전 약물 치료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내가 20대, 30대인데 계속 앞으로 약 먹으면서 관계해야 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데 불안감이 좀 없어질 때까지는 약물을 복용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그럼 약 없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약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에 정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 잘 하셔야 되겠고, 그런 분들은 사실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약을 끊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기부전은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만성 질환이에요. 이거는 이제 관리로 들어가야 돼요. 관리. 약도 본인한테 맞는 약들이 있어요. 성관계 전에 먹는 약도 있고
약의 성분이나 종류, 용량도 다 다르고요. 또 매일 꾸준하게 먹는 약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약물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식생활도 조절해야 되겠고, 체중 관리나 운동 같은 것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이제 약으로는. 예를 들어 비아그라라는 약은 초기 시작은 50ml짜리로 시작을 해요. 안 돼. 그럼 이제 100으로 올리죠. 또 100으로 쭉 가다가 또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술입니다. 수술은 이제 보형물 수술이죠. 인위적으로 발기시키는 수술. 이거를 이제 음경에 넣어서 이렇게 구부렸다가, 평상시에 구부렸다가 피게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도 있어요. 이제 허가 올해 들어가거든요.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비뇨기과 개원가에서는 거의 최초로 하는 게 아닐까. 비뇨기과에서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발기부전 치료예요. 줄기세포라는 게 기본적으로 노화가 되면 세포가 죽잖아요. 우리가 발기가 안 되는 거는 해면체에 있는 내피세포라고 하는 그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노화로 작동을 잘 못하니까 발기 안 되는 거거든요. 줄기세포 함량이 제일 많은 데가 자가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자가지방을 뽑은 다음에 음경 해면체에다 주사하는 거예요. 세포 재생 효과를 주는 거잖아요. 해외에서는 해면체 주사하는 치료 많이 하고 있고,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루증은 쉽게 말하면 성관계 시간이 짧은 거죠. 짧은 건데 그게 기준이 있어요. 질내 삽입부터 사정까지 시간. 보통 1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심한 분들은요, 아예 시작도 못하고 사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성관계 시간을 1분을 갖는데 커플이 만족해. 그런 분도 있거든요. 있어요. 있죠. 있겠죠. 사실 그런 분들은 안 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30분을 한대요. 난 만족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성분도 만족 못 한다. 그런 분들도 병원에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조루증이라는 거를 딱 시간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시간, 그 다음에 만족도, 그 다음에 나의 사정 조절 능력, 이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합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왜냐면 이게 성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자도 만족해야 되고 여성도 만족해야 되잖아요. 남성은 만족했어요. 근데 여성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게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끝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진짜. 예.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부터 얘기한 게 뭐예요? 조루증, 발기부전, 음경망구증 다 다른 겁니까? 같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시는, 아니, 되게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사정이 빠른데 이게 그럼 언제부터 빨랐던 거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관계 처음부터 빨랐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 음경의 감각이 예민하고 민감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접근해야 되고요. 나이가 한 40대, 50대 되셨어요. 근데 옛날에는 안 빨랐는데 최근에 좀 빨라졌대. 그런 분들은 발기부전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루증, 발기부전 같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발기치료를 먼저 해요. 그러면 발기력을 회복시켜주면 관계시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발기부전 아무 문제 없어요. 옛날에는 관계시간이 빠르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심인성이 문제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경우들. 그런 분들은 약물 치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웃겼는데 네. 이거를 네. 그 행동 치료에 네. 행동 치료가 뭐냐면 사정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정이 빨라. 그러면 어쨌든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훈련 연습하는 거예요. 조루증 심한 분들은 느낌이 딱 오면은 그걸 컨트롤을 못 해요. 그냥 발사해버려요, 바로.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연습할 때 느낌이 딱 와요. 그러면은 관계를 스탑하는 거예요. 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템포 쉬는 거죠. 이런 방법도 할 수 있고, 약간 좀 원시적인 느낌이긴 한데, 딱 느낌이 오면 음경을 꽉 쥐어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러주는 거야. 그러면서 감각도 좀 떨어뜨리고 좀 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의학적인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원장님 만든 거 아니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이렇게 행동 치료할 수 있다. 나 약 먹기 싫고 네. 내가 혼자 뭔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는 평상시에 관계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그래요? 이것도 질환이죠. 지루증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 이 말을 여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한테 쉽게 말하면 흥분이 안 되나?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지루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 거냐?
사실 조루증은 허가된 약이 있어요. 근데 지루증은 정식적으로 허가된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트라이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해보면 어때? 저렇게 해보면 어때? 어떤 특정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지금 성관계 패턴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루증이 있는 분 중에 많은 경우가 발기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발기력만 좀 회복시켜주면 정상적으로 사정 갈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관계할 때 패턴을 조금 변화를 주는 건데, 사정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계를 하면서 내가 흥분도가 계속 올라가죠. 그럼 최고조의 흥분도에 도달했을 때 사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루증이 있는 분들은 이게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내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삽입 전에 자극 강도를 좀 높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성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성감대를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해서 자극의 강도를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셔라, 이렇게 보통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그래서 제가 결혼하신 분은 부인분 또는 결혼 전에 있는 분은 파트너분이랑 같이 병원에 오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거를 여성분들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를 좋아하지 않나?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 상담도 되게 중요합니다.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의학적으로는 미용적인 거에 대한 고려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뭐 각도가 몇 도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각도가 몇 도 이상이 되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의학적인 교과서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의학적인 만곡증의 기준은 관계 시의 불편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음경이 휘게 되면 정상적인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만곡증이 심하면 본인도 관계할 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통증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 상대방도 불편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임상적인 치료 가이드라인인데, 그 정도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난 불편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치료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미용적인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딱 발기가 되면 똑 바르고 싶은데 이렇게 휘는 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미용적으로 교정을 하죠. 그래서 어떤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각도 이상이 되면 치료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미용적으로 내가 이렇게 휘는 거에 대한 교정을 원하시면 교정할 수 있어요. 만곡증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사실 가장 흔한 원인은 외형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어떤 체위를 하거나 할 때 계속 음경에 충격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 계속 충격이 가해지면, 딱 계속 충격이 가해지면 흉조직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흉조직이 생겼어요. 그러면 음경이 이렇게 휘어요. 오른쪽에 흉조직이 생기면 오른쪽으로 휘어요. 그래서 그 흉조직에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어요. 흉조직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주사 치료가 있어요. 심하지 않은 분들은 흉조직에 다이렉트로 주사하는 주사 치료가 가능하고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또는 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합니다. 한 번쯤은 생각하죠. 네, 한 번쯤은 생각하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음경 확대술은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피라고 하는 피부 조직을 이식해주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필러 요법이라고 해서 주사 치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시술적으로 하는 방법. 그 각각의 또 사용되는 확대 재료가 조금씩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하는 이제 진피 이식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동종 인체 진피라고 해서 이제 인체에서 기증받은 피부 조직으로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 돼지의 콜라겐 조직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대체 진피라고 하는 진피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사 치료, 뭐 필러, 이런 시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럼 주입하는 물질에 따라서 동종 인체 진피 파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고, HA 필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성들 얼굴에 넣는 거. 그것도 이제 음경에 주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 지방, 제 몸에서 추출한 지방을 또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입적으로 필러 요법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기능적인 개선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기능적인 것 중에 조루증, 발기부전, 만곡증 다
이런 음경 확대술을 동시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조루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술적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음경의 감각이 좀 예민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조루증을 치료하는데 그 방법 중에 진피 이식 조루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피라고 하는 피부 조직을 음경에 넣어주죠. 음경이 우선 기본적으로 커지죠. 그럼 심리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진피라고 하는 피부 조직이 들어가면 음경의 감각이 떨어지겠죠. 내 피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감각이 떨어지면서 성관계 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기능 마찬가지입니다. 발기능도 진피라는 조직을 넣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대로 얘기하면 발기 시에 단단함이 좋아졌어요, 강직도가 향상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진피가 들어가면 음경을 잡아주죠. 망국증은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휘어져 있는 부분의 반대쪽을 당겨서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당겨서 고정할 때 얇은 실로 딱 꼬매놓잖아요. 그럼 터져요, 끊어져요. 이렇게 휘었는데 이걸 당겨서 꼬매려면, 이런 표현을 하면 너무 약간 좀 과도할 수 있는 약간 밧줄 같은? 밧줄로 동여 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풀리지가 않겠죠, 발기돼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발기가 되면 음경의 피부가 늘어나면서 얇아지잖아요. 이거를 두꺼운 실로 딱 꼬매놓으면 발기가 됐을 때 겉에서 실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피부로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진피 이식술을 보통 같이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루증도 이 조루증이 생기는 원인이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루증인데 진피 이식술을 통해서 도움받는 분이라면 진피 이식술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조루증 중에 진피 이식술을 통해서 도움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원인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수술해도 조루증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죠. 발기부전도 마찬가지예요. 강직도의 향상을 목적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기본적으로 발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 전에는 항상 그런 기능적인 걸 체크를 해요. 이분이 사정에 문제가 있는지 발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각각 확인해서 우리 음경 확대술 할 때도 그런 기능적인 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능적인 치료도 동반되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치료를 합니다. 재수술 하시러 굉장히 많이 오세요. 굉장히 많아요. 저는 요즘에 보면은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처음 수술하신 분이 반, 딴 데서 뭘 이전에 하셨던 분 반, 이 정도로 재수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술 전에 정확한 상담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음경을 확대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특정 병원을 딱 가면은 그 특정 병원에서는 어떤 특정 방법으로만 수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특정 방법이 가장 좋다고만 얘기하고 그 방법으로만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음경 확대술 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술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거는 원치 않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찾아 나가면서 방법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술을 했을 때 그분이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받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음경 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수술을. 우리가 음경이 거기 딱 생기게 딱 거기서 거기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음경의 길이 굵기 다 다르죠. 피부의 두께 다 달라요. 음경의 평상시 길이, 발기시 길이가 다 다릅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체크해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사이즈가 이만한데 이만한 사이즈의 진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도가 떨어지죠. 또는 나는 음경이 이만한데 이만한 사이즈의 확대 재료가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가 이걸 견디지 못해요. 다 터져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도 깜짝 놀라는데 병원에서 하지 않고 바셀린이라고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주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병원에 오셔서 음경 상태 정확하게 체크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수술을 받으셔라. 수술이 정말 이렇게 막 위험하고 그러지 않아요. 본인한테 적합한 방법으로 하시면 만족도 굉장히 좋아요. 음경 확대라는 거는 진짜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은 해봐요. 그리고 내가 크다, 나는 크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나는 좀 약간 작다라고 느끼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다 있어요, 남성이라면.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거든요. 첫 번째, 병원에서 하셔라. 병원 많은 비뇨기과 전문의를 통해서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셔라. 말씀드렸지만 나의 음경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음경 상태에 적합한 방법이 있고요. 그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어떻게 되고 싶어.
그거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수술 방법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방법을 다 할 수 있는 의사랑 충분하게 고민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